세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서양식 건축도 처음 짓고 그다음에 뭐 성서 공회, 그다음에 성경 번역회, 뭐 학교 뭐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 시작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심해서 건너갈게요. 자, 우리가 다니면서 이거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다 할 거거든요. 현위치에서 정동극장, 이건 신화일보 기념관, 중명전, 미국 대사관저, 러시아 공사관, 벨기에 대사관 터. 자, 프란치스 교육관, 한성교회도 갈 거예요. 뭐 여기는 안 갈 건데 프랑스 공사관, 손탁호텔, 심슨 보고요. 이거 지금 다 보고 갈 거거든요. 볼 게 많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저거는 박물관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은 앞에 있는 게 미국 대사관저, 대사관이 아니라 대사가 살고 있는 집 대사관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공사관이 제일 처음 자리를 했던 장소예요. 자, 이 미국 공사관에 자리를 했다는 말은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당연히 처음에는 박동에 밀렌도르프라고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 고문으로. 그래서 거기서 묵다가 집을 어디에다 마련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여기 다 민씨 집안 땅이었거든요, 이 동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땅을 사요. 근데 사는 것도 나라에서 산 게 아니라 푸트 공사가 개인 돈으로 사, 자기가. 나중에 그거를 미국 정부에다 팔아요. 자기가 공사 그만두면서. 어쨌든 여기를 공사 관저로 정하다 보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대사관 공사관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들어온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에 사택을 마련하자. 그래서 마련하자는 게 이 중명전이라고 이 자리다가 사택을 마련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택 자리는 이미 땅을 사놓은 상태였어요. 왜 사놨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와서 고종 황제를 만날 때 이 대사관 자리에서 묵었고 그러면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사이 여기 있었으면서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요 옆집을 세내서 거기서 묵었대요. 그러니까 묵으면서 내가 이 집을 사줘라. 그러고서 내가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집을 쓰게 사줘라 라고 하고서 샀는데 알렌이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 있으니까 알렌 너 써. 그러고 이거는 나중에 오면 사줄게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스크랜튼이나 아펠렌젤라가 왔었을 때도 저 땅을 사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들이 다 신경을 많이 써준 거죠.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걸 저기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감들 아는 사람들 인맥 동원해가지고 땅을 사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여기 알렌이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렌 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잖아요, 그죠? 그 언더우드도 멀리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알렌 바로 옆에서 살아. 그래서 이 학교가 예원 학교거든요. 그 예원 학교 마당 있는데 앞쪽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를 언더우드가 살아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살면서 그 다음에 달에 들어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장로교회 의사 헤론. 그 다음에 6월 달에 헤론이 들어오거든. 헤론도 살아야지. 헤론은 저 붉은색 건물 있는데 그쪽에다가 헤론은 또 뒷집에서 살아. 그 다음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 마펫 선교사 저 흰색 건물 있는데 그쪽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포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길 건너편에 살고. 그러니까 초기에 온 선교사들은 다 거기서 고집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장로교 타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장로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와 있겠어요? 여기 와서 묵으면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어딜 나갈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남장로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장로교 공회라는 것도 제일 처음 생기고 성서 번역하자 그런 성서 번역회도 처음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서 예배초수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이게 나중에 덕수궁이 다 사버려. 덕수궁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지만 덕수궁 안에 이 담벼락이 없이 덕수궁 안에 이 안에 들어 있었어 이게 그냥.
예? 그래서 나중에 덕수궁이 들어오면서 담벼락을 쳐. 니들 영역 이거 따로. 그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황제 입장에서는 아간파천하고 돌아가면서 영국 있지, 여기 독일 있지, 뭐 이게 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안에 외교타원에 자기 그래도 든든한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덕수궁 쪽으로도 나오게 됐던 계기도 돼요. 어쨌든 여기가 덕수궁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고종황제가 수호컨이라고 하는 도서관으로 건물을 져요. 근데 이제 그게 화재가 나고 다시 또 건축하고 그 다음에 덕수궁이 또 화재가 나. 그래서 덕수궁에서 다시 잠자로 쓰다가 다시 또 여기 와서 숙소로 생활하고 결국 여기서 숙소로 생활을 하는 그 시간에 1905년도에 의사늑약이 여기서 체결돼요. 그리고 1907년도에 황제로서 또 마무리하는 게 헤이겔 밀사 사건으로 황제 그것도 여기서 마무리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뭐냐면 근대 역사 중에서 그 을사늑약 체결하는 모습과 그때의 헤이겔 밀사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전시되어 있어서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가면서 보면 중명전이라고 써 있는데 명자가 잘 보시면 우리가 잘 못 본 명자일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서 보세요. 우리 한혜 선생님 딱 보면 명자가 밝은 목자 두 개인가? 눈목자에 그쵸? 눈목자에 날일자가 아니죠? 눈목자야. 네. 신발 여기 바꿔 신어야 돼요. 네. 경복궁에 가면 아까 저기 써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팔각형으로 생긴 도서관이. 그걸 집옥제라고 그래. 집옥제. 그래서 거기 가면 건천궁, 그러니까 원래 그 고종황제 명성하고 시해당했다고 얘기하는 건천궁 있는 데가 경복궁에서 제일 끝에 있는데 그 건천궁 바로 옆에 이런 서재 건물이 또 있어요. 그거를 오픈할 때가 있대요.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으로.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앞에 있는 빌딩이 신화 빌딩이에요. 붉은색 벽돌. 이 건물도 그러니까 지어진 지가 거의 100년이 된 거죠. 아까 이게 이제 여기에 처음에 미국 기업이 제일 먼저 이게 들어와서 했어요. 우리나라 하면 미싱, 브라더 미싱. 아시죠? 여기는 그 브라더 미싱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싱어 미싱이라고, 싱거 미싱이라고 그랬대요. 싱어. 싱거. 그 미싱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했던 회사인데 나중에 신화일보가 됐는데 신화일보가 1980년도에 언론 통폐합되면서 신화일보가 없어졌어요. 그런 건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일반적인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 있어요. 저 안에 사무실들. 이 동네 사람들이 추억을 60년대부터 알고 있는 집들이 제일 유명하게 생각한 사람이 남도 추어탕집이에요. 그 유명한 우리 의료하는 사람들만 주로 관심 있어하는 보구여관터. 보구여관터.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담 뒤에 유관순 우물이라고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하고 옆에 있는 건물 있는 요거 자체가 보구여관터라고 생각하는 여성병원, 최초 여성병원이죠. 최초 여성병원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남자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여자 진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여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여자 선교사 중에서 감리교는 메타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87년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장로교는 여자 선교사라고 애니엘러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86년도에 유경공원에 들어오는 그 교사 세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와요. 그 셋이 그렇게 같은 배를 타고 왔고 나중에 헤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헤론도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헤론 부인이. 근데 헤론 부인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내주면 관리가 안 돼서 또 저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애니엘러스가 본인도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헤론하고 언더우드가 이게 맞아가지고 도저히 길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급기야 이 이화 학당으로 헤론의 그 아이들 처가 있는 애들도 거기 애니엘러스한테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이 이화 학당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애니엘러스는 86년도에 들어서부터 여기 알렌 집에서 같이 기숙했어요. 알렌 부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렌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헤론에서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애들은 그것도 못하게 해주지. 그래서 결국은 벙커하고 얘기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저기 감리교로 가버려요. 장로교에서. 아까 호머 헐버트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해서 왔지만 감리교 선교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로 와서 이 사람들이 상동교회 스크랜턴하고 연결돼서 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저기는 이상준 저기 거기 이유종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상동 감리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동 감리교회 출신들이 그 당시 했던 전덕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서로 다 연결하고 호멀버트하고 뭐 지금 얘기하는 벙커하고 다들 연결해가지고 그 특사 파견하고 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3.1 운동에 관해서는 장로교도 있지만 감리교가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지대해요. 역할들이 우리가 감리교 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여자를 위해서 이제 여성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간호교육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사 교육 하기 위해서 해봤지만 제대로 안 됐는데 학교 설립을 결국은 우리 그 로제타 홀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28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자리에 땅을 선교사 중에 사역하던 사람이 그 땅을 로제타한테 넘겨주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를. 돌담이 따라서 이 건물 뒤쪽으로 담이 계속 연결돼 있었겠죠. 쭉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담이. 그래서 이 담이 연결돼서 쭉 하고 저 건물이 조금 치고 들어온 건데 그렇게 담이 쭉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저 내용이. 자, 이거는 지금 이화 박물관이라고 이거는 심슨 기념관이라고 해요. 이것도 1926년인가 젖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하고는 또 여기도 똑같이 층간 구분하는 거를 저렇게 중간에 테두리 두르는 방식이 1층하고 위하고 저렇게 여기도 또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놓고요. 창도 위아래로 하고 저거는 사실 오픈되면 다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저기는 전층을. 여기가 어쨌든 이화 학교가 감리교가 이제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하기 전에 장로교 영역에서 땅을 저기서만 안 되니까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먼저 이쪽에 땅을 먼저 사요. 그래서 땅을 사서 여기서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보통 이제 언더우드 고아원이라고도 보고 학당이라고도 얘기하는 예수교 학당. 나중에 이제 민로 학당. 그래서 나중에 경신학교로 가는 게 되는데 이 학교가 87년도까지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97년도. 그렇죠. 97년도까지 여기 있다가 97년도 이후에 이 장로교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고아원 같은 하는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야지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안 하기로 결정해요. 그러고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여기 있던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로교 중앙교회라고도 표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무호선교사라고 얘기해서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로 갔다고 얘기하는 그 백정교회. 그 백정교회로 이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걔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중학교 들어가야 될 때쯤 연동교회 개일선교사한테 보내서 1901년도에 연동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연동교회에서 경신학교라는 이름을 고종황제한테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중학교라는 학제를 1899년도에 처음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는 중학교라는 학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라는 학제가 그때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경신에서 중등 그걸 하게 되고 나라에서도 이제 이름을 줘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는 언더우드 고아원이 있다가 넘겨지면서 감리교에서 땅을 사서 어쨌든 여기를 심슨기념관 이 학교 건물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지금은 감리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학교 이화학당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프라이홀이라고 여기도 선교사가 있었던 이런 건물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살던 자리예요. 기포드도 되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매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1888년도에 처음 졸업하고 여기에 89년도에 들어온 첫 선교사가 기포드 선교사예요. 기포드 선교사의 동기가 마페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마페 선교사가 90년도에 들어오게 되고 마페 선교사하고 또 동기가 있는데 그게 대구에서 처음 선교를 했던 베어드 선교사예요. 그 세 사람이 다 매코믹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 동기 동창이 연수를 달리해서 다 들어와서 베어드가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 선교를 담당했고 마페 선교사는 평양 가서 개척을 하고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포드 선교사만은 사역을 하고 정신요구 애니얼러스가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학당 그 헤이든이라고 하는 학당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학당장을 그만두는데 그러고 나서 전국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1900년도에 한 달 차이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그래서 1900년도에 두 명 다 사망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우리한테까지 흘러올 정도로 그 뒤에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는데 그러더라도 한국 땅에 와서 10여 년을 넘는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했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아내가 특별히 찬양 사역을 해서 찬양집을 처음 묻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자료를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숙소를 묵고 있고 돌아가시면서 이 여기를 고종황제에 의해서 여기를 송탁이라고 하는 우리 그 러시아 공사관 그때 베베르 공사라고 하는데 그 베베르 공사의 처형한테 이걸 장소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송탁 호텔이라는 호텔을 줘요. 그래서 최초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 이런 우리가 뭐랄까 근대에 호텔이 여기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면 묵는 호텔이 된 거예요. 이 송탁 호텔이. 그리고 이 송탁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교성이 뛰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처칠도 여기 와서 묵고 가고요.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 딸도 여기 와서 묵고 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갔었는데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커피라든가 고종황제에 필요한 것들 그런 서양식 요리 그릇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한 사람이에요. 가베 이 송탁 여사가. 그래서 송탁 여사가 우리나라로 되면은 저희 그 덕수궁의 서양 셰프 총 대장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악원파천 있을 때도 역할들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역할들을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저희 정관원이라고 안에 서양식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1800년대 말에는 우리는 러시아가 강하니까 러시아하고 꽤나 가까이 하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자리 속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저지게 되고 지금은 나중에 이제 헐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런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여기서 이제 짓게 된 거죠.